전에 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게 본심인지 실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 추미애 대표 어제 며칠 전에 말실수한 거를 공격한 건가요, 노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잠깐의 말실수를 해서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 정정을 하긴 했었는데 상당히 조금 그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추 대표가 했던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말이 흩나왔습니다. 여러분 즉각 시정해주지 않으면 방송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 이와 관련해서 저렇게 추미애 대표가 뭐 말실수라고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발언과 관련해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또 어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차 교수님. 예. 아, 추미애 대표 이미 마음속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또 하나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지금 장제원 지금 대변인은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그 상황 인식 자체를 유장 평화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유장 평화쇼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속고 있다. 예. 그 차원을 넘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법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주사파 아니냐. 그런 속내가 건뜻언뜻 비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입니까? 예. 김정은과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북미회담이라 하지 않고 북미회담이라 하지 않고 조미회담이라는 표현을 조미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두 차례 사용. 그때 당시 예. 홍준표 대표가 뭐라면 말을 실수일 것이라고 해놓고 예. 그렇지만 또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안 그러면 그게 본심일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좀 은근슬쩍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진짜 내가 말하는 주사파들 아닐까라는 부분들 유권자에게 인식하면서 은근한 색깔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줬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회담의 결실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확답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정적 취소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중재 역할은커녕 북한에 대한 입장만 대변하다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문재인 패싱의 굴욕만 당한 셈입니다. 중재자니 운전자니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 역할을 잃고 사면 초과에 빠지자 북한 김정은이 깜짝 티타임 이벤트로 구해주었지만 미국은 또다시 우리에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무자 수준에서 의견을 주고받아도 충분한 일을 굳이 대통령이 북한까지 달려간 것도 문제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우리가 당부하고 핵 폐기에 대한 모든 방법은 미국의 하명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닌 자국의 안전만 고려한 ICBM 폐기와 핵 확산 방지 약속만 받고 북핵 문제를 타결하려 한다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앙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중단하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미국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살도록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힘의 우위와 국제사회의 단단한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를 통해
국가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차기 경찰 총수직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정권 실세 감싸기가 눈물이 없습니다. 이주민 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을 40여일 전에 인지했으나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구하기를 시도했다 공룡을 치는 데 이어 이번엔 송인배 감싸기로 노무현 청와대 옛 동료들과의 끈끈한 동지애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인 드루킹 게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는 핵심 측근이 연루된 충격적인 사실을 경찰 수사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휘체계 위반입니다. 또한 이주민 청장은 반성은커녕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축소, 은폐 얘기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반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속상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권력지향적 정치경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속상관 패싱 기법은 물론 청와대 직거래 기법, 은폐 기법, 시치미 기법, 남탓 기법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주민 청장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임을 알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출세욕은 버리고 자신에게 향할 특검 수사를 기다리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남북 교류 얘기 아직도 사실은 그런데 어젠가요 장제원 그 자한당의 국회의원께서 또 퍼주기 얘기를 또 하고 나섰어요. 이제 뭐 포춘, 블룸버그 뭐 이런 외국 이제 미국에서 언론까지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그래서 어저께 JTBC 뉴스룸에서도 팩트 체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참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인프라 건설에 돈이 드는 것을 얘기하면서 통일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얘기한 그 박정희 숭배자들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댐을 만들고 고속도로 뚫고 이것을 위대한 업적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투자고 업적인데 북에다가 하는 것은 비용이고 우리가 손해나는 일이라고 보는지 그 어리석은 주장이죠. 그리고 북에 도로를 뚫고 철도를 건설하면 그게 북한 사람만 이용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것을 전혀 무시한 주장이고 사실 그 액수도 보면 20년 동안 잠재적으로 그 정도 들 수도 있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 한 몫의 그런 거액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걸 다 지출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상당 부분은 이 국제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뭐 일본 자금, 중국 자금 들어오고 이 국제기구 예를 들어 뭐 월드뱅크 같은 세계은행 그런 데서 들어오는 돈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뭐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그 부담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러면은 과거에 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하면 30여만 명 일자리 생기고 이 40조의 경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조 넘는 돈을 써서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뭐 하나도 효과 안 났지만 그런 황당한 사업도 찬성한 사람이 북방으로 갈 수 있는 북방 경제를 개척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진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또 반대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죠. 진짜 그 4대강도 그렇고 아예 그
그 뭡니까 외국 나가서 뭐 자원 개발한다고. 예. 그거는 4대강은 옆에 자전길이라도 나 있어가지고 네. 자전거라도 몇 사람 타죠. 그것도 뭐 위험한 데가 많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자전거도 못 타. 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은 최소한 우리 국내에서 네. 돈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한국 안에서 그 돈이 돌고 있지만 그렇죠. 자원 외교는 해외에 나가서 완전히 사라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부 유출이 되고 손실을 본 거죠. 하여튼 오늘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한 3번 언급하셨는데 역시 5.16을 맞이해서 축사를 해주신 거로 네.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아, 그분들 얘기하면 자꾸 화만 나고 너무 답답하니까 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그렇게 뭔가 상호 존중하고 뭔가 서로 뭐 챙겨주고 한 사람에게 같은 민족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우선권이 그 가령 공동 번영에 우선권을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려면 우리도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누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업적인데 북에다가 하는 것은 비용이고 우리가 손해나는 일이라고 보는지 그 어리석은 주장이죠. 그리고 북에 도로를 뚫고 철도를 건설하면 그게 북한 사람만 이용합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것을 전혀 무시한 주장이고 사실 그 액수도 보면 20년 동안 네. 잠재적으로 그 정도 들 수도 있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 한 몫의 그런 거액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걸 다 지출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상당 부분은 이 국제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뭐 일본 자금, 중국 자금 들어오고 이 국제기구 예를 들어 뭐 월드뱅크 같은 네. 세계은행 그런 데서 들어오는 돈으로 쓸 수도 있고 저금리 여러 차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저는 뭐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그 부담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네. 그러면은 과거에 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하면 30여만 명 일자리 생기고 네. 이 40조의 경제 효과가 날 거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조 넘는 돈을 써서 네.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뭐 하나도 효과 안 났지만 그런 황당한 사업도 찬성한 사람이 북방으로 갈 수 있는 북한을 굳이 대통령이 북한까지 달려간 것도 문제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우리가 당부하고 핵 폐기에 대한 모든 방법은 미국의 하명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 폐기가 아닌 자국의 안전만 고려한 ICBM 폐기와 핵 확산 방지 약속만 받고 북핵 문제를 타결하려 한다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앙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중단하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 폐기 로드맵을 미국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살도록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 폐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힘의 우위와 국제사회의 단단한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 폐기를 통해 국가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차기 경찰 총수직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정권 실세 감사기가 눈물겹습니다. 이주민 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을 40여일 전에 인지했으나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구하기를 시도했다 공룡을 치는 데 이어
이번엔 송인배 감사기로 노무현 청와대 옛 동료들과의 끈끈한 동지애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인 드루킹 게이트에 그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입니까? 예.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북미회담이라 하지 않고, 북미회담이라 하지 않고 조미회담이라는 표현을 조미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두 차례 사용. 그때 당시 예. 홍준표 대표가 뭐라면 말을 실수일 것이라고 해놓고 예. 그렇지만 또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안 그러면 그게 본심일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좀 은근슬쩍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진짜 내가 말하는 주사파들 아닐까라는 부분들 유권자에게 인식하면서 은근한 색깔론 공세를 아하.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줬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회담의 결실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확답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중재 역할은커녕 북한에 대한 입장만 대변하다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문재인 패싱의 굴욕만 당한 셈입니다. 중재자니 운전자니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 역할을 잃고 사면 초과에 빠지자 북한 김정은이 깜짝 티타임 이벤트로 구해주었지만 미국은 또다시 우리에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무자 수준에서 의견을 주고받아도 충분한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그게 본심인지 실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추미애 대표 어제 며칠 전에 말실수한 거를 공격한 건가요, 노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잠깐의 말실수를 해서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 정정을 하긴 했었는데 상당히 조금 그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추 대표가 했던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말이 흩나왔습니다. 여러분 즉각 시정해주지 않으면 방송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 이와 관련해서 저렇게 추미애 대표가 말실수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발언과 관련해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또 어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차 교수님. 예. 추미애 대표 이미 마음속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또 하나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지금 장제원 지금 대변인은 소위 말해서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상황 인식 자체를 유장 평화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유장 평화쇼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속고 있다. 예. 그 차원을 넘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법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주사파 아니냐. 그런 속내가 건뜻언뜻 비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측근이 연루된 충격적인 사실을 경찰 수사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휘체계 위반입니다. 또한 이주민 청장은 반성은커녕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띄워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축소, 은폐 얘기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반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속 상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권력지향적 정치경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속 상관 패싱 기법은 물론 청와대 직거래 기법, 은폐 기법, 시치미 기법, 남탓 기법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주민 청장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임을 알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출세욕은 버리고 자신에게 향할 특검 수사를 기다리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남북 교류 얘기 아직도 사실은 그런데 어젠가요 장제원 그 자한당의 국회의원께서 또 퍼주기 얘기를 또 하고 나섰어요. 이제 뭐 포춘, 블룸버그 뭐 이런 외국 이제 미국에서 언론까지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그래서 어저께 JTBC 뉴스룸에서도 팩트 체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참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인프라 건설에 돈이 드는 것을 얘기하면서 통일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박정희 숭배자들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댐을 만들고 고속도로 뚫고 이것을 위대한 업적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투자고